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강에서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 변별력이, 우리가 교과 전형의 변별력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도 있지만 고교학점제에서의 다양한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시대가 돼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직윤 그 학교장 추천받아서 갔던 그 전형이 종합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지금 가야 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요. 세트, 그 다음에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가기 전에 빨리 내년에 대학을 보낼 학생들, 학부모님들 보면 지금 해봤자 1년도 진짜 안 남았어요. 그럼 기간,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해도 기간이 설정이 안 되면 1년도 채 안 되면 대학 가기 많이 어려운 건 상식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그럼 빨리 지금 이제 10월, 11월 빨리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준비 그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성평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 정말 그 인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만큼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습을 띄어간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대로.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성평가인데 그럼 정성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같이 또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기로 하시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입장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2028년 개편 이후 정성평가 학생부 대수술이 불가피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가 첫 번째 입학사항관제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시작됐죠. 그때는 생계부 외에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생계부 외에 포트폴리오를 50장에서 A4용지 100장을 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시켰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고 시절이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내신이 4등급, 5등급짜리가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가요. 어떻게 갔냐? 울면서 갔습니다. 공부는 좀 안 되지만 공부보다 더한 달란트가 이 학생들한테 있었고 저는 그 학생들을 개발시켰거든요. 그것이 포트폴리오 50장에서 A4용지 100장의 분량을 학교에서 받았어요. 울면서 했죠. 그 어려운 걸 그 학생들이 같이 저하고 해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다 30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 생계부 안으로 집어넣자. 생계부 안으로 모든 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어졌죠.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한테는 뭐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건데 많이 예전보다는 그 개수라든가 그 어떤 준비해야 될 양들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안에 있던 것이 고교학점제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온 20년의 입학사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그 골목 그 순간순간마다 그 트렌드에서 적어도 3년에서 4년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3년, 4년 안에 우리 아이가 인서울권 대학에 의대를 가거나 인서울권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없이 간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앞으로 정성평가가 확대가 되고 학생부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뭐냐? 지금 너무 제한을 많이 두니까 입학사관관들이 물론 이제 머리 좋은 전략적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뭐 다소설을 못 낸다. 그래도 세특을 통해서 다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카이스트나 지스타, 유니스트 같은 대학들은 아이들 자소를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아리 3학년 때 1학번 못한다, 수상을 못한다. 그럼 세특을 통해서 다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그것을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교육부에서 내지 말라는 걸 안 내면서 교육부에서 내라는 거를 통해서 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학 중에 그 방법도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정말 전략적이고 머리가 좋고 정말 대학을 보내기를 원하는 학부모님,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뭐 대안학교, 비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입학사관에 전화해보니까 학교에서 한 거 다 내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내면 되는가 보다.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왜? 첫 번째, 비인가 학교에서 한 것은 증빙받기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증명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안학교 검정고시만 와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특목고, 자사고,
뭐 민사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국제학교, IB하는 학교, AP하는 학교,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해외고 다 우리가 붙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증빙받는 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빙받을 수 있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나의 전공 과정과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나를 객관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2차 면접은 그 서류를 통해서 보여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의 생각에 성장한 것을, 나의 관점을, 나만이 갖고 있는 시선을 어떻게 입학사관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죠. 이게 이제 면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내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이제는 그래? 정성평가 확대하겠다. 정량평가 안 되니까 이제 교과전형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학생부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다시 옛날에 동요했던 거 다시 풀어서 해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도 또 이렇게 돌아가면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학점수 계속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학점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이 아이가 왜 의대면 어떤 생각에서 의사가 되기로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있는 아이는 그냥 의사가 될 거가 아니라 어떤 전공에 어떤 이유로서 의사가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그 과정을 성장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정말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면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프로젝트들을 해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할정정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하고 전혀 학생부 종합전형 상관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성공 말씀을 드리고 전공에 대한 세부 전공에 대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증빙처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이 담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에 넣는 거다. 근데 강남 8학구이나 자사고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해주니까 일반고 검정고 시행고는 안 해주잖아요. IB 학교에서도 한국계에 대한 프로젝트, 뭐 의대가 있는데 의대 프로젝트를 IB 과정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국내 대학으로 갈 거면 우리가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자, 정성평가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정량화 한계 다다른 학종의 교과 수능 학생부 정성평가서에서 자, 2018년 대입 개편 이후 학생부의 정성평가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로 블라인드 폐지, 비교과 영역 확대, 자소 부활 등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 축소되어 온 학생부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어디서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뽑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정성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자료가 대학 측에 제공되지 않으면 학종은 물론 학생부 반영 가능성이 큰 수능 전형과 교과정마저 정성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손발 잘린 학생이 이미 정량화를 가속하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과 내신의 병변이 악화마저 예고된 만큼 정성평가의 정상화는 임계점에 달하다. 이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업계, 대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2028년 대입 개편형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은 정성평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방안이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되고 수능의 범위와 과목이 축소되면 내신과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 변별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완자료로 학생부가 방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일어나는 수능 탐구의 경우 계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기본 과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가 평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것이 이제 생계부가 되겠죠. 서울대학교는 수능만 잘 봐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생계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죠. 현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요번에도 이렇게 있을 때인가요? 정말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수능 끝나면 전화 와요. 내가 서울대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그래서 수능은 잘 받아서 서울대 갈 점수가 나왔는데 검정고시는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체소식은 그때서야 만들어져. 그건 불가능하죠. 생계부 대체소식이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만들어냅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 생계부 대체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1년에서 1년 반인데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대학 갈 생각으로 확실하게 하는 학생들은 2년 반에서 3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준비를. 제가 이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시간도 없고 이렇게 좀 바쁜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건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것을 보면 정시 수능정에 내신을 적용하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로 블라인드 평가 도입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자소 폐지로 인해 정상평가의 선발이 묶였다는 데 있다. 굉장히 이렇게 묶여도 다 본인의 것을 잘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학교 가는 학생들은 다 학교를 갑니다. 이건 이제 방법을 찾고 묶인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세특을 통해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벌써 묶인다고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이고 뭔가를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많이 못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게 다시 자소 수업 폐지한 거 없애고 학생부 기재 항목, 숙소 항목 다시 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바로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정량적으로만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없는 그 생계부의 내면에 있는 내용들까지 평가하겠다는 게 정성평가죠. 대학가에서 도대체 뭘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냐는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또 다른 상이하 대학 입학팀장은 수상 경력이나 독서활동 등의 학생부 제외, 고교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해소해주면 학종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에는 그런 부분이 제외됐다. 근데 이제 이거 다 입학사관들도 아는 건데 수상을 쓰고 독서활동을 쓰면 좋겠지만 안 써도 이 프로젝트를 하는 특히나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하나의 항목당 A4용지 3장을 쓸 수 있으니까 30장을 A4용지를 내는 거잖아요. 10가지니까 항목이. 거기에 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책을 읽고 수상에 대한 상은 못하도 내가 수상한 거를 활동 기록 증빙표로 바꿔서 낼 수 있어도 그 부분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 어떤 범위까지 갔다는 것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뭐 쓰거나 안 쓰거나 낼 수 있거나 안 되거나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목고 자소가 8학번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학교 수업 안에서 공교육이니까 증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인간의 학교니까 거기에 학교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서 독서나 수상을 못 써도 거기서 프로젝트 하는 과정 속에서 다 얘가 읽은 책이라든가 읽은 논문이라든가 다 그것을 세특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얘가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써줍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말 제대로 준비한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이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우선 뭐 아주 앞으로 보여지는 거, 1차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대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개편안에서 이제 좀 이런 브라인드 조치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성평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대입의 선발 기능 자체가 말될 수 있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정량평가의 한계를 정성평가로 보완해야 하지만 정성평가마저도 변별력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개편에 따라 내신과 수능은 대입 격적자 선발 기능을 잃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일하게 선발 가능성을 갖출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학생부의 정성평가다라면서 지금 학계에서, 그러니까 업계에서 아이들을 뽑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성평가의 의미를 저번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만약 이번 강을 보셨으면 저번 강도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걸어드릴 텐데 유튜브에 고교학점제도 있지만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가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서 교과 전형에 사라진 그 배경을 알아야 교과 전형이 내신 70의 비교가 30인데 종합 전형은 내신 30의 비교가 70 반대인데 거기서 정량에 대한 교과의 어떤 그 내신의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이게 더 지금의 트렌드와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교육계는 2028 대입 개편 정상평가 강화 불가피 교육계 항목 소리.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고교와 대학을 비롯한 입시 업계까지 정상평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일보고 있다. 내신과 수능이 쉬워지면서 교과 100, 수능 100으로 운영되는 수시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은 변별력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계부의 내용을 보겠다. 또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뭐다?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을 보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진로 역량이 프로젝트와 봉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진로 활동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봉사 활동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프로젝트는 내 전공에 대한 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논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내가 생각하는 의사, 내가 생각하는 경영인, 내가 생각하는 뭐 외교관 혹은 뭐 국제 전략가라든가 그런 나의 꿈에 다가서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누누이 입 아프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오픈해서 다 저의 그 20년 경험을, 노하우를 과감하게 정말 익명의 분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학점으로 대학 가길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들릴 거니까. 그리고 또 권현 선생님이 제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 갈 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 사람들한테 그게 느껴지고 필요할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의 입시는 시간을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놓치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소통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거죠.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18 대입부터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은 폐지돼요. 또 이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니까 고교학점제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 내신의 진로 선택 과목은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생겨 더 많아질 것이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고등학교 선택이 이미 대학을 좌우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있으면 국제고 거기 붙어서 가면 좋죠. 학교에서 도와주니까. 근데 그거를 떨어졌다고 해서 꿈이 있는데 내 꿈을 포기한다? 그거는 정말 꿈이 있는 학생이 아닌 거죠. 꿈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고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올바르게 하는 대학이 서울대거든요. 이 서울대학교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흔적이 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붙어서 다닐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정말 꿈이 있는 학생이라면 특목고 자사고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특목고 자사고 외에 일반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희망과 생각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거를 구체화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원천력이 있고 그 힘이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특목고 자사고 못지않은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의 생계부 대체소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고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무슨 것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삶을 살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과목만 응시할 수 있다. 내신 성적은 5등급 체제로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A, 2등급의 절대평가를 실시하면서 100분에 따른 1호 등급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그 내신 등급 자체가 5등급 체제로 변하는데 이것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같이 한다고 그랬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으로 가면 절대평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학부과정처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가는 구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내신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하는 순수한 교과전형의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 국가전형이 이제 종합전형으로 온다. 그 다음에 뭐 교감은 상위권 대학의 의학계를 모집해서 교과 성적만 선박이 어렵게 돼 이전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 요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교과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성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그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거죠. 근데 결국 그러면 이게 정말 교과 전형이냐 수능 점수가 이렇게 많이 포함된다면 이건 수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중요해질 수 있다.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된다. 근데 사실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니라 수능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공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시 역시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서울대가 수능 전형에 교과 평가를 반영한 것처럼 정시 학생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정시와 수시가 섞인다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순수하게 수시 학생부 종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 전형의 정량 평가는 사라지면서 그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정성 평가가 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사라진 만큼 그 자석은 종합 전형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발자린 정성평가, 개입 공정성 강화 방안 폐기로 정상화 시급. 문제는 정성평가가 확대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대학이 학생을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축소됐다는 데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현 대입에서는 자소서와 교사 정서를 활용할 수 없다. 정규 교육 과정에 비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 수상, 역시 학생부 기재할 수 없고 평가 전 과정에 보고 정보가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학이 고교의 교육 환경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도 자소서가 없어도 교사 초소가 없어도 다 본인의 전공과 진로와 발전 가능성을 생계부와 den계부 대체자소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법을 찾는 사람한테는 수많은 방법들이 보이겠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만 계속 얘기하는데 다양한 선택 과목이 고교 학점제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정성 평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기반으로 가고 있다. 그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미 사실은 뭐 자소서를 못 쓰게 하고 수상을 못하게 하고 못 쓰게 하고 동아리를 못 쓰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이미 있지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냐? 진로를 찾아가는 한 개인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이게 이제 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이 다른 거죠.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 있겠으나 그 액티비티의 의미가 다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우리나라는 돼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생계부가 됐던 생계부 대체서식이 됐던 그러면서 결국은 앞으로는 트렌드가 다시 비교과 영역에서의 그렇지만 그것이 창체활동의 무슨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그 전공의 세부 전공을 성장하는 과정의 프로젝트를 해서 그 학생의 독창적인 시선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발현되고 면접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결국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내용이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도 중요하다. 공교육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고3, 3학년 1학기 때까지 생계부가 다 채워지고 또 3학년 2학기 때까지 생계부에 우리가 조금 더 영향을 두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채워지겠지만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처럼 그렇게 물론 해고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있지만 정확하게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검정고시도 100점 만점을 졸업으로 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100점 총점이 나오기 전까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꼭 그 학생들처럼 일반 학생들은 3년을 다 안 채워도 뭐 2년을 채워도 1년 반을 채우던 성실하게 그 과정을 이수하면 생계부가 늦은 학생들, 생계부가 안 만들어진 학생들에 비해서 생계부 대체서식은 아직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이 겨울 지금 10월, 11월 이 가기 전에 정말 내년 내후년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서 또 인서권 대학을 갈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제 내년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11월 초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이 빈자리를 종합전형이 채울 것이다. 종합전형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보다 정성평가다. 이것이 확대되는 분위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